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오늘 다행히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져가지고 아마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추워지는 게 계속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 진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이 영상의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범죄자 아버지와 딸. 제가 이렇게 제목을 왜 정했냐면요. 제가 이 케이스의 환자를 제가 직접 상담한 사람은 아니고 제가 잘 아시는 분이 이 상담했던 내용을 제가 그 부분을 읽어봤는데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조금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이게 가능해? 라는 정도의 어떤 놀라움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20대 후반의 여자분께서 상담자를 찾아왔는데요. 이 여자분이 정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다 아파요. 그리고 계속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 그 다음에 뭐 신경쇠약, 그 다음에 폐경에도 뭐 관절도 아프고 얼굴은 창백해지고 손발도 차고 그 다음에 뭐 우울증 걸리면서 좀 안 좋은 생각도 계속 하게 되고 근데 그 병원을 안 가봤겠습니까 설마. 지금 요즘 얼마나 세상이 좋은데 병원을 다 가봤지만 이게 어떻게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그분 나름대로는 물어서 제가 아시는 분을 찾아온 것 같은데요. 이제 찾아와서 이제 제가 아는 그 상담자분하고 이 여자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이 여자분이 다른 부분에서 어린 시절의 이야기라든지 형제 이야기라든지를 대부분 다 자연스럽게 다 이야기하시는데 딱 한 분 아버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딱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여자분이 뭔가 모르게 움츠러들거나 숨기거나 아니면 이걸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듯한 그런 어떤 모습을 취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상담자분께서 딱 아신 거죠. 여기에 뭔가 걸리는 게 있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이분이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그 아버지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시간을 여유를 두고 물어보니까 정말 이게 놀랍다고 놀라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혀 의외의 어떤 결론이 나와서 저도 참 놀랐는데 그분께서는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다르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먼저 이 여자분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아버지께서 아마 이 여자분이 고등학교 때쯤 됐을 때 아버지께서 좀 안 좋은 일 때문에 좀 사람을 조금 이렇게 해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분의 아버님이 어쩔 수 없이 그 교도소에 가시게 됐는데 그때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범죄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위 사람이 그걸 다 알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분의 의식 내면 속에서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아버지를 내 인생에서 아버지가 너무 부끄럽다. 혹은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저렇게 부끄러운 아버지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여자분과 관계된 자신의 삶에서 아버지를 지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여자분께서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담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움츠러들었던 거죠. 여기까지는 뭐 예상한다면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 상담자의 그 처방, 우리로 치면 처방이 정말 드라마틱하고 정말 놀라운 처방이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이 여자분이 평생 동안
자신의 아버지란 존재, 어떻게 보면 범법자인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아버지를 숨기고 아버지란 존재를 드러내지 자신의 삶 속에서 아버지란 존재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제 이 상담자분께서는 어떤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하셨냐면, 이 상담 여자분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시키더라고요. 어떤 말이냐면, 나는 범죄자의 딸입니다. 그게 뭐 말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여자분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정말 얼어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부정했단 말 아닙니까? 나는 범죄자의 딸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가 좀 철들 무렵에서부터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걸 말하라니요. 근데 그 상담자분께서는 말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참 많이 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못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입이 안 떨어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도저히 내 말이 안 나온다. 그분이 이게 끈질기게 이걸 어르고 달래시면서 그 여자분이 나는 범죄자의 딸입니다. 나는 범죄자의 딸로서 잘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범죄자의 딸입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그런 말들을 계속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라고 저는 생각했지만, 이 환자분이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한번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펑펑 우시면서 자기가 가슴이 너무 시원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라고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나는 아버지를 사랑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가 범죄자라는 이유로 아버지를 비난했지만, 정작 딸은 아버지를 사랑했던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아니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구나라는 그걸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얼굴이 그 말을 통해서 굉장히 얼굴이 편안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야기 들었는데 정말로 행복한 표정이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이분이 점점점 자기를 찾아가면서, 자신의 편안함을 찾아가면서 굉장히 건강히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약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처방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어떤 원리로 도대체 그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좋아지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진짜 더 충격적인, 더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어떤 논리로 이야기하시냐면, 우리 어떤 자식은 이게 엄마라는 존재가 있고요. 그리고 아빠라는 존재가 있으면, 자식은 보시면 이게 엄마고 이게 아빠면, 이게 자식은 그 엄마에게서 반을 가져오고요, 아빠에게서 반을 가져오는 일종의 엄마와 아빠의 합작품인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거는요. 내가 엄마 아빠의 에너지, 엄마의 에너지와 아버지의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요. 근데 그 여자분 케이스는 어떤 이유에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아버지를 이렇게 부정하게 됐다 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아버지, 결국에는 내가 아버지를 부정한다는 말은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어떤 그 에너지조차도 싫어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멀리 밀어내는 거 아닙니까?
이분의 내면의 심리 상태는 이런 거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자기는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왠지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가 부끄럽고 해서 내 안에는 아버지를 끊임없이 괴롭힌 겁니다. 내 안에는 아버지를 이걸 계속 비난하고 저주하고 아버지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싫어할 거야, 미워할 거야, 끊임없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내 안에 있는 아버지를 이렇게 눌렀던 거죠. 우리는 엄마의 에너지와 아버지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 100을 가지고도 살아가는 힘든 세상인데 어떤 사람은 이 에너지를 죽이기 위해서 아버지 에너지를 삭히기 위해서 에너지를 다 써버린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내면은 자기가 아버지를 그렇게 지워버리고 자기가 내면에 있는 아버지를 그렇게 없애버리고 싶으면서도 자식은 아버지를 미워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너무 힘들었던 거죠. 자기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범죄자인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날 비난하는 이 아버지를 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게 된 상황이 이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던 거더라고요. 그 한마디, 나는 범죄자의 딸입니다. 나는 범죄자의 딸입니다. 이것을 선언함으로써 내 자신에 있는 나를 이렇게 인정하고 나를 보듬어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내 안에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있구나. 그리고 내가 아빠와 엄마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 자체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는 거구나 하는 걸 굉장히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환자들,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게 잘 안 되는 환자들도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죠.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부분에서 내가 생각을 덜 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환자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아버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어머니를 인정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물어보면 그렇구나. 아직까지 엄마와 부모와의 관계를 이렇게 잘 정리하지 못하신 분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구나 하는 것을 정말 많이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아버지와 엄마를 충분히 인정하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란 존재는 분명히 엄마가 반이고 아빠가 반이 모여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는 나라는 껍데기가 있지만 내 안에는 아빠와 엄마의 에너지가 동시에 버무려져 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 속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아버지가 엄마가 어땠다, 아빠가 어땠다, 이것은 나중의 문제고요. 차후에 그 관계의 문제고요. 최소한 나를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아버지와 내 안에 있는 어머니를 충분히 인정해주고 충분히 사랑해주는 연습을 하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을 까 생각합니다. 삶이 힘들고 삶이 괴로울 때 내가 나를 너무 밉다고 부정하고 내가 실패자라고 부정하고 내가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할 때 한 번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엄마가 미울까? 그럼 내가 미운 건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